대상전에 천산동계 그 대상전에 천하유산이 하늘 아래에 산이 있는 것이 돈이니 군자 이하여 원소인하되 불악이여만하니라. 유명한 문장이죠. 군자가 이로써 자 소인을 멀리하되 불악이염 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조정 안에서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할 때 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 정자의 전을 보면 천하유산하여, 그 다음에 산이 하기 내지하고, 산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에 그치고, 하늘은 상진이 상위하니, 하늘은 위로 올라가서 서로 어긋나니 시 돈피지 상이라. 이것이 바로 은둔하여 피하는 상이라. 군자 관기소상하여 그 상을 보고서 이피 원호 소인 하나니. 이로써 바로 소인을 피하여서 멀리 하나니. 원소인지 도는, 소인을 멀리하는 도는 약이 악성여색이면, 만약에 꽥꽥 소리를 지르고 악성이다, 그죠? 악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낯빛을 사납게 하면서 한다면 적족이 치기 원분이니, 그죠? 이거는 어디라 좋겠어 이로써 그 원망하고 분냄에 이르기까지 가니, 그죠? 그래서 가니 오직 제호 긍장 위험하여, 오직 그 굳셈과 긍장하고, 그죠? 씩씩하고 굳셈과 그 다음에 위험으로서 위험을 두고서 사치 경외즉 자연 원인이라. 하여금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느니라. 이거 돛 닦은 사람 아니면 거의 불가하죠. 되면 같이 그냥 싸우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분 피해 가고, 그 다음에 서로 어쩔 수 없이 저 소인들과 같이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말 섞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에서 보면 화의분류라고 하는 것도 그거죠. 같이 조정해서 자 나란히를 위해서 같이 얘기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해가면서 그렇게들 어울리지는 말라. 화의분류의 내용도 실은 이 원소인하는 방법의 하나이고요. 주자의 본의 보면 천체는 무궁하고 산고는 유한하니, 이거죠. 그죠? 하늘은 무궁하고 산 유한하니. 그러니까 소인배들 니들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라 이 소리죠. 그래 그것이 돈의 상이라. 엄자는 군자 자수지 상이요. 그죠? 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떳떳함이고, 소인은 자불능근이라. 그래 소위 그렇게 하면 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떳떳함으로 하면은 소인은 저절로 능히 가까이 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운봉호씨 보면은 자 하늘은 무궁하니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줄에 천지 무궁야는 비원이요. 이로써 바로 이건 멀리하는 것이 산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왜냐하면 군자는 소인이라서 피하는 게 맞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소인이라 하더라도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 표현 참 잘해야 돼요. 하늘은 무궁하니 비원산, 그죠? 이로써 산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저러 천이니 이렇게 되죠. 산이 스스로 하늘에 대해서 끄느니 지 나가다가 나 요만큼 값까지밖에 못 간다라 이 소리죠. 이러니 바로 이걸 보고서는 바로 군자 엄냐라. 이것이 그래서 군자의 엄함이라고나 하는 것은 비절소인이요. 그래서 이로써 소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소인이 스스로가 군자를 끊는 것이라. 바로 여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맞아. 저놈 에이 소인배니까 그냥 내가 싫어서 피하기만 하지 말라 이 소리. 정말 악해서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나쁘게 된 과정은 뭐예요? 이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교화를 시켜서 뉘우치거나 그러면은,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를 좀 가볍게, 그죠? 너그럽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인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우리가 혹시라도 원소인이라 라고 하는, 아이, 쟤들 피해. 그렇게 되면 뭐예요? 군자들은 군자들 지들끼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붕당 짓는 거죠. 보통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이 저절로 끊는 것이지 군자는 끊는 게 아니라 라는 말. 초육은 돈미라 여하니 물류 유유왕이니라. 자, 전체적으로는 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군자가 은둔할 체비를 갖추는 상이지만은 하나하나는 또 경우가 다르죠. 왜? 여기에 있더라도 이게 여기도 군자고 여기도 군자고 다 군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위를 가지고 표현할 때 바로 맨 아래니까. 그래서 돈미라 그랬습니다. 꼬리에 은둔함이 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둔하는 데 맨 처음인데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맨 꼬리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어요. 그죠? 활 맞아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위태로우니. 그래서 돈민이 내가 숨는데 지금 맨 꼬리가 되니까 자, 위태롭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우리가 요새 뭐 무슨 뭐 화생방경보다 그럴 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그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류 유유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맨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이미 어려운 시국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니까 그죠? 아니 이쪽은 바깥이고 이쪽은 아니니까 내가 이미 매우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 딱 갇혀 있는 속에서 맨 아래에 직접 이거를 몸으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도망갈래 지금 도망갈 수가 없어요. 괜히 막 전쟁 터지는 와중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정말 총 맞아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발을 둠이 그죠? 이로써 가는 발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의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서 나가면은 이미 잡힌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윽고 재해가 없어진다. 그 표현 하나 써줄까요? 그 표현 참 재밌더라고요. 출필 나가면은 틀림없이 견집이라 그죠? 잡힘을 당한다, 잡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잡힘을 당한다니까 견집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불왕이라. 나가는 것만 가는 것만 가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윽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윽고 뭐가 없어진다? 기무재해라. 이렇게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잘 있는 것이 오히려 괜찮더라라고 하는데요. 탁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다 보면 또 그렇지는 않죠. 이게 뭐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는 대로 그죠?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두루두루하던 백성들은 핍박받고 사는데 자 탁괴는 이하위 절이언이와 그죠? 다른 개는 맨 아래로서 초가 그죠? 처음이 되는 때 다른 개는 처음이 돼. 맨 아래 개가 처음이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이 되고 또 맨 앞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돈에서는 처음 그러니까 다른 개 같으면 맨 아래가 초가 처음이라라고 시작이 되는 건데 돈은 왕돈 그죠? 그 뭐냐면 피해서 떠나는 것이니 제전자 맨 앞에 있는 것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맨 앞에 여기가 선진이라 이 소리예요. 여기가 선진이라 그러므로 초는 여기는 뭐냐 꼬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개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사람 몸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머리가 되고 발이 되는 거죠. 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지금 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라는 것은 제후지 물예라 뒤에 있는 물건이라 돈이 제후는 그런데 은둔한데 도망가는데 뒤에 있는 것은 불급자예요. 우리가 그죠? 따라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그죠? 미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맨 앞에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써 위태로움이라. 초는 이유처 미하여 유로서 은미한데 미미한데 처하여서 이후의나 그래서 이윽고 자 그만두는데 아니 이미 내가 자기 몸이 기로 읽어야 돼. 내 기가
뒤니 불가 왕야라. 그래서 가히 갈 수 없고 왕즉 위라. 가면은 위태로우니라. 미자는 은미하다,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 회장이니, 다시 말해서 숨는 데는 쉬우니, 그래서 미미하다는 숨는 쉬우니 왕기유이면, 그래서 가서 이미 위태로움이 있다면은 불량불왕지 무죄야라. 그래서 가지 않아서 그저 재앙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아까 우리가 불량불왕지 무죄야라 이런 거 보면 아 정자가 쓰면서 누구 거를 차용해서 썼다, 정의에 있는 걸 차용해서 썼다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는 논어로 표현하자면은 뭐냐면 나라에 도가 없을 때, 그죠? 박무도에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위행, 그죠? 행실은 위태롭게 하되 말씀은 손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말은 참 조심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제자들 데리고 자 이제 위나라에 군주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도를 전하려고 했더니 기껏 진법을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떠났죠. 그리고 진체전략 그 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 제자들이 많이 굶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로가 막 썩내면서 뭐라고 했죠? 군자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군자 고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환란에 닥치어서는 그죠? 환란한 대로. 그러니까 군자는 환란에 닥쳐서는 환란한 대로 거처하면 어떻게? 이건 중용에 나오는 맥이죠. 군자 소기행이라는 말. 소기행. 그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대로 행하면 되더라. 지금 내가 맨 밑에, 그냥 맨 제일 은리한데 제일 지금 하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연히 진실로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환란을 당해서는 환란에 당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적에 가서는 이적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천산 돈괴 초육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유왕영이라. 이를테면 진체전량의 시기에 어거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진나라 제나라 진나라나 채나라나 이쪽에 괜히 어설프게 사람 보냈다가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면서 그 자로가 당시 누구냐면 섭당에 군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섭공이죠. 섭공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교섭을 해가지고 마침내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보면서 행하는 것. 주자의 돈이 제후는 그저 또 운둔하면서 뒤에 있다는 것은 꼬리의 상이고 그다음에 위지도야라. 위태로운 도이라. 점치는 자 만약에 요 효를 만났다 그러면은 불가히 유효왕이요. 가는 바를 두지 말고, 그죠? 가 있어 가는 바를 두지 말고, 다만 회처 정사하여, 그죠? 다만 어둡게 거처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가 면제이라. 가히 재앙을 면할 뿐이라.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던 분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기자죠. 기자 같은 경우도 이때 상황에서 내가 그냥 요거는 내가 그냥 그대로 맞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오히려 노예 신분으로서 살아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은미한 대로 몸을 숨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비가 되거나 옛날에 남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가 되죠. 상활 돈미지려는 불황이면 하제야리요. 돈미의 위태로움인데, 그죠? 이때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 상황이니까 저 벼슬자리 얻으러. 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원래 지금 가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후중한 덕을 갖추고 있는 군자다라고 하는 산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해. 왜? 그리고 이른바 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리가 아닌데 지금 음이 와 있는 거고. 그런데 음으로서 자격도 없는데 실은 누구를 만나서? 얘를 만나서. 그죠?
구사히 대신을 만나가 나도 좀 이런 어려운 상태 좀 벗어나 볼까? 뭐 하는 거예요?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청탁 넣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러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괜히 어설프게 청탁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걸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지 아니하면은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고, 정자는 견기선도는 고위선야라. 기미를 보고 먼저 은둔하는 것, 그죠? 먼저 숨는 것은 진실로 선함이고, 숨는다니까 좀 그렇다. 피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돈이 위미는, 그래서 은둔하는데 바로 그 피하는데 꼬리가 되는 것은 위태로운 도이라. 기왕 유기 유위는 아니 왕기 가는데 이미 위태로움이 있고, 위태로움이 있는 것은 불약불왕이 회장이니, 그죠? 그래서 가지 않고 회장, 어둡게 숨는 것만 갖지 못하니 가면어 재라, 그죠? 회장이면 가히, 이렇게 된 회장이면 가히 재앙을 면하리라. 면하는 것은 죄는 처미고해라. 처한 것이 은미하기 때문이라. 고인이 옛날 사람들이 처미야하여 바로 그 은미한 자리, 저 미천한 저 아랫자리에 거처하면서 은난세의 불거자 다인이라. 난세에 은둔하여서, 그죠? 거자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자 많이 있다. 이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옛날에 이런 말에서 뭐 이태백이다, 두보다, 뭐 백거이다, 이런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백거이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 난세에 그냥 은둔하면서 벼슬자리에 나아가자.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안이 되고 요거는 바깥이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고향 땅에 집안에 있으면서 그냥 후학들이나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는 집지용 황후 지역이라 막지 승렬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열에 대해서 말씀 설자를요 세 가지 다로 읽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막지 승설이라 이기어 다 말하는 것이다. 황후의 가죽으로서 잡았으니 잡는 것을 황후 누런 소의 가죽으로서 하였느니라. 누런 소의 가죽으로서 했다면 가죽은 어때요? 질기죠. 거기다 황후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질기겠어요. 가운데 있는 누런 소의 큰 소의 가죽을 딱 잡았으니까 대단한 고집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다 은둔한다라고 하는데 나 이미 여기 실은 보면 또 여기 이미 또 뭐예요? 산괴니까 이미 은둔한 상이죠. 우리가 숨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집으로 가고 산으로 이른바 그 이미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네가 바깥에서 불러도 이를테면 계자추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열심히 그 한나라 한구주 유방이가 도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실은 뭐예요? 자기한테 벗을 자리 하나도 없으니까 실은 자기 어려울 때 허벅지살까지 베어가지고서는 군주를 이렇게 모셨는데 보니까 나를 잊었어. 그럼 저 사람 나중에 권력 좀 더 훨씬 더 성해지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어땠어요? 아예 나 지금 핑계 댔죠. 우리 어머님 늙었고 그래서 내 어머님 모셔야 되겠다면서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게 알고서는 어떻게 돼? 한고조가 깜짝 놀랐던 거죠. 차차차차차 큰일 났다 해서 계자추를 아무리 불러도 나오나요? 이미 그런 사람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해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고조로서도 더할 없이 이게 자기가 더 미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산에다가 불질렀죠. 불질러면 지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끝내 안 나가고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바로 계자추가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결국은 어차피 뭐 나가도 뭐 이런저러니까 지금 실은 이미 은둔했고 다시 보자면 이미 은둔했고 바깥에서 니들이 아무리 불러서 오라고 해도 나 안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유기가 대표적이죠. 유기는 뭐냐? 이제 유기가 실은 계자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집지용 황후지역이다. 우리가 고집이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죠. 무슨 고집? 황소고집이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황소고집 같구나. 그래서 막지승설이라 무슨 말을 다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막지승설이라 이게도 되고 또 그 아무리 달래도 하면 달랠 세자도 되죠. 그래서 막지승세라라고 해서 아무리 달래어도 안 된다라고 표현했고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아까 말씀설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탈이라. 그 밑에 작은 글자 한번 보세요. 승음은 그죠? 승설 뭐라고 돼 있어요? 승설? 승설이라 했고 승설이니까 승자하고 설자니까 승의 시옷하고 설의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뒤는 중음하고 종음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승설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은 여자요. 전이라 그러면 정자는 바로 설이라 했고 그죠? 아무리 말해도 안 됐고 그다음에 본의에서는 뭐라고 하냐? 토자고 활자니까 탈이 되는 거죠. 탈인다라는 건 벗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황소고집으로 꽉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벗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주역 그 정의에 보면은 세 가지 달을 썼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 우리가 세라고 하는 거 뭐에 반반을 하면 시자하고 예자 시의 반이다. 그래서 달랠 세자죠. 달랠 세. 요 세 가지 지금 다 어느 걸로 해도 실은 다 맞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러다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황소고집으로 꽉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거 벗기려고 해도 있죠. 벗겨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달래서 얘기하려고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 고집이 황소고집이라서 안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막지승설이라 표현했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계자추가 바로 유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읽기 전에 지금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그 효사하고 괴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물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동물은 제일 뛰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말은 건꾀에도 해당되고 진꾀에도 해당되죠. 진꾀에도 해당되고 또 뭐냐면 불꾀에서 이거 수레를 끄는 말 개념으로도 또 쓰이고 해서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쭉 살펴봤더니 보통 14개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전효에는 다 안 쓰였어요. 5효에만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괴사하고 그 다음에 초효, 2효, 3효, 4효, 6효에는 말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5효에는 안 쓰이더라고요. 5효에는 말 내용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인 게 지금 소입니다. 소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쓰이는데 소는 지금 전부 다 해서 소가 나온 효 요거예요. 효하고 괴사가. 괴사에는 이괴 한번 나오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는데 원래 소는 공자가 설계전에서 뭘 설명하면서 했냐면 소는 땅을 가니까 곤꾀를 가지고 우리가 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괴사나 효사에 보면 땅은 없어요. 곤꾀에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이괴에 보면은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누라고 해서 암소를 기름이 길하다라고 해서 암소 개념으로 표현했죠.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음효가 되면서 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다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천례 무망괴 63효에 보면은 자 그 의빈이 저 소를 여기다가 무망지제라 그죠 망령 때문에 없는 재앙이라 그랬는데 혹 소를 메어두었는데 그죠 이게 뭐냐 소가 없어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63효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산천 대축회 64효에 보면 동우지 고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소에 이거 뭐예요? 이게 뿔에다가 이렇게 그 질곡을 메어두는 거죠. 거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집정 황후지역이라 해서 지금 바로 천산 돈께 6.25에서 바로 황후 개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화택 교육계에 보면 63효에 그 다음에 이 수레를 그저 수레로서 지금 63효가 앞에 수레니까 여기죠. 앞에서 내가 수레로서 끌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소가 잡아 당기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레 가운데에 실려서 끌려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소가 끄는 것을 당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소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택화혁기에 보면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황후지역에서 바로 공룡호 황후지역이다 해서 단단한 것이 바로 그 황소의 가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화산역기에 보면은 쭉 이제 그 새가 자기 둥지도 불태우고 하면서 그 쉬운 데에서 소를 잃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 기재께 구호요에서도 이웃집에, 그죠? 이 동쪽 이웃집, 다시 말해 이제 은나라에서 소를 죽여서, 그러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서쪽에 있는 저 문왕이 저 간단하게 약재를 지내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루에 우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왜냐면 원래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경우에 소를 집어넣는가 봤더니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가 혹괴나, 그죠? 그 다음에 외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니까 불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유기괴니까 내괴가 산괴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홑괴가 이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괴가 이괴, 외괴 이괴, 그 다음에 외곡괴가 이괴죠. 그죠? 다 공통점이, 자, 공통점이 전부 다가 산괴와 바로 이괴에 걸려 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소는 이 황하문명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단순히 농사뿐만이 아니라 도가에서 쓰는 게 또 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화산을, 여기 지금 화산에 보면, 화산에 가보면은, 화산이 어디예요? 저기 함양 땅. 그죠? 함양 땅이니까 그 어디냐, 서안이죠. 오늘날 그 서안인데, 그게 이제 서쪽의 화산인데, 화산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구호효에 보면은 가돈이라 돼 있는데요. 화산 제일 꼭대기 서봉에 올라갔더니 가돈의 선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돈의 선향. 요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들 저 누구예요?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왜예요? 라고는 물어보는데, 이름하여서 노자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간 까닭은, 노자가 원래 누구였냐면은 주나라의 주하사라 그랬죠. 주나라 공자와 동시대 인물이고 동자보다 조금 나이는 더 많고, 그러면서 주나라의 황실도서관의 주하사, 다시 말해서 사서직 직원이었습니다. 사서직 직원이었다가 이미 도가 다 그저 쇠한 걸 보고 더 이상 아니 되겠다. 그때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제 그 뭔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자가, 그 노자 같은 경우는 주하사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냐, 소를 타고 저 함곡관을 건너가지고 서안 땅으로 갑니다. 함양 땅으로 가요. 그때 그 지역에서 천문을 두루두루 보면서 이 저기 뭐야 그 이런저런 것들 뭐 살피고 있었던 윤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날 보니까는 저 동쪽에서부터 서기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누가 오겠구나라고 해서 함국관까지 가가지고 소를 타고 오는 누구예요? 노자를 맞아들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노자 그러면은 보통 소 탄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근데 하필이면 왜 소였을까 싶어요. 말도 타야 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뛰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아들은 말을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한 식량이기도 하고 짐꾼이기도 하고, 근데 말고 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황후 지역이다 가운데라 그랬는데, 이거 가운데에서 그냥 누렇다라는 말도 안 통해요. 왜? 택화 협기에 보면 어디에서 초요에다가 황후지역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나오겠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소를 굳이 쓴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아, 기본적으로 이게 그친다라는 거죠. 우리 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입니다. 그친다. 어디에서 그친다? 그치는 것이 지선이죠. 지극한 선에 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 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삐로 해서 메어두는 거죠. 우리가 개한다. 그죠? 메어둔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메어둬야 된다? 나를 선에 메어둬야 된다. 도에 메어둔다. 도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항상 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설문회자에서 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고문자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대생이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보통 희생이다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양이나 뭐 다른 걸로 하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에 큰 제사를 쓸 때 쓰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소를 뭐냐면 건이라, 우리가 한 건, 두 건 할 때, 사건 할 때 건이라, 이렇게 건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데, 건이 뭐냐? 우리말 건은 바로 살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의 이치라, 일을 다스림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단옥적에다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요거 넘어가기 전에 왜 살이라고 했는지, 그 글자의 이 모양이 어떤 상이냐면은 뿔과 머리가 하나, 둘, 세 개죠. 다시 말해서 가운데는 뭐고? 머리가 되고 양쪽은 두 개의 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두 뭐가 돼요? 이각이죠. 일두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태극에서 양과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이치를 이렇게, 이게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을 왜 도가에서도 쓰고, 왜냐면 도가를 볼 때도 주역을 봐야 됩니다. 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봉미지형이라 할 때 봉이라라고 하는 것은, 봉은 여기서 지금 곡이라 그래서 우뚝 솟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요 상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를 요렇게 돼 있는데 보면 어깨가 요렇게 되는 거지. 견갑골이, 그러니까 견갑골하고 꼬리, 그죠? 꼬리 쪽에 소를 요렇게 보면은 꼬리 쪽 나오고, 이쪽 요렇게 되면서 머리가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이 요렇게 솟은 모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견갑골하고 꼬리가 이렇게 우뚝 솟은 모양이라 이런 뜻이 되고, 자, 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런 뜻으로 쓰였고, 자, 이제 단옥제가 그 소라고 하는 것을 일이라 표현했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라, 이치 다스림이니까, 그죠? 다스림이라 썼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능, 사기, 사야라 그랬어요. 그 일을, 그죠? 능히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능히 섬기는 것이다. 그 일을 능히 하는 것이라는 건데, 소는 뭐 하느냐? 소는 임경리자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밭 가는 것을, 그죠? 밭 가는 것을 맡아서, 그죠?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소는 실은 밭 가는 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것인데, 그럼 밭을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밭을 쭉 갈면 어떻게 돼요? 밭 이렇게 뒤집혀지죠. 쟁기로 해서. 그래서 그 물리가, 그 무늬의 그 다스림, 그죠? 무늬의 다스림이 가히 딱딱 나누어져서, 그죠? 분석된, 그죠?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서 이거를 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리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한 건, 두 건이라고 할 때 건이라는 말로 쓴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사람 인자에다 왜 소를 써가지고 이게 물건에 한 건, 두 건이라고 각각마다에 다 뭐냐? 사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포정해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가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 노자 네 편에 노자 네 편 속에서 네 편에 나오는 건데 제목이 뭐였더라? 그 무슨 장인가? 거기 보면은 포정해오라는 사람 우리 몇 번 들었죠? 어디서 나왔었지 한번? 이거 지금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해결하고 소의미하고 포정해오에 보면은 어디 할 때 주자가 썼느냐면은 계사상전 제8장에 보면은 그 계사상전 제8장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천할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자, 천하에 그저 다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저 움직이는 것이 천하에 뭐라고 됐냐? 천하에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갑자기 내가 말을 잊어버렸네. 8장에 그저 성인이 천하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뭐라고 하냐? 천하에 움직이는 것을 그 잠나는 것도 많죠. 이것저것 다 뒤섞인 것도 보고 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천하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는 그 속에 뭐가를 봤냐면 관기회통이라 그랬습니다. 관기회통. 그 모이고 그다음에 통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이고 통한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죠? 그 전례를 그저 행했다. 그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저 두루두루 같이 회합도 하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지겠구나 라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전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말을 매달아서, 그죠? 그 말을 매달아 가지고 바로 길흉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왜 소라고 하는 것을 썼는지, 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큰 짐 쓰면서 묵묵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지극히 지선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그죠? 끊임없이 이쪽에서 조금도 떠나서는 안 된다.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간꾀나 그 다음에 이꾀가 나오는 그 효 속에다가 바로 소라는 것을 두었고, 그래서 포정해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관기회통하는 그 이치를 보고, 성인이 천하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회통하는 것을 보고서 포정해오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호천리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 천리에 의거하여서, 그죠? 천리, 포정해오라는 것도 어차피 소 잡는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서 비대극하여, 대극이라고 하는 틈극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를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 이제 포정이 소를 잡을 때도 여느 저기 뭐야 그 뭐예요 이 그 칼제비를 뭐라 그래요? 백정, 여느 백정하고 다름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칼을 잘 갈아가지고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소를 확실하게 봤더라. 처음에 이제 소를 잡아서 이렇게 분해를 할 때 3년 동안은 소밖에 안 보이더라라는 거였죠. 왜? 소를 잡으려고 우리가 뭐에 하나 심취하면 뭐예요? 바둑이 심취한다. 그럼 처음에 초기에는 누워도 하늘에 천정에 바둑판만 보이잖아요. 그죠? 하듯이 처음 한 3년 동안은 내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부 다 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소는 잊었어. 소는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소의 속에 있는 요 모양만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모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것도 다 잊었어. 다 잊었고 그 다음에 딱 깨달은 게 있죠. 깨달아서 딱 보니까 소화가 아무리 이렇게 뭉쳐있기는 뭉쳐있지만 뭉친 것과 뭉친 것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죠? 틈입니다. 그 틈 골곡자잖아요. 그죠? 이 틈극자가 잘 보면 골곡자에다가 뭐예요? 마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 끼리끼리 여기 틈이 있고 요 사이 이 마을 저 마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뭉친 것을 종류라고 하는 건데 그 뭉친 그 끼리 족도 그렇잖아요. 지들끼리 뭉치는 거니까. 그래서 종류 사이사이로 보면 비집고 들어갈 뭐가 있더라? 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크게 힘을 줘서 쫙 밀치고 그죠? 밀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관이니까 큰 틈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자꾸 벌려. 이때 도자는 요 도자와 같이 통하는 겁니다. 큰 틈으로 그래서 큰 틈을 내어서 그래 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척척척착 갈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19년 동안이나 소를 잡아 이게 19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9년 동안이나 소를 잡았는데도 그죠? 소를 계속 분해를 했는데도 마치 지금 칼이 처음 갈은 칼하고 똑같더라 이 소리. 왜? 그렇게 해서 사다 보니까 이 칼은 얇은 칼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헤집으면서 정확하게 그 부위별로 다 절단을 해놓고 그리고 칼은 오히려 거기를 지나가면서 만약 칼을 가는 거하고 똑같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 간 거나 지금 똑같더라. 그죠? 남들은 아무리 잘 잡는 백정이라 하더라도 석 달에 한 번씩 뭐 칼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터득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러나 뭐냐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간 가다가 이게 혹시라도 내가 칼이 잘못 들어갈까봐 항상 늘 경계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바로 뭐냐면 포정예우에서도 바로 이 소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자 우리가 이제 그 소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러면서 내가 19년 동안 하필이면 19년이었을까? 19년에 우리가 19세 칠륜법이라 그랬죠. 19세 칠륜법은 태양력과 태음력에 그죠? 태양력과 태음력이 그 시간마다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19년마다 그래서 7벌의 윤달로서 딱 맞춰주면은 거의 빈틈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0.00 얼만큼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거의 19년이라는 것이 뭐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단순히 소 잡은 횟수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아까 요 이치를 터득해서 칼을 쓴 그 횟수에 해당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빈틈 없이까지 지극히 작은 빈틈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소를 아주 잘 잡았다. 단순히 소를 잘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도의 깨우침을 바로 소에다가 비유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소일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까 이거나 견갑에 이렇게 그 솟은 모양이 되고 이것이 하나로 뚝 뭐예요? 관통하는 이치기도 하죠. 공자가 오도는 일이 관지라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 십의 의미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나 오도는 천지인 삼재를, 그죠? 천지인 삼재를 두루두루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소를 이름하여서 그 도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도가에서 누로 썼고, 그래 도인들이 타고 다니는 기본적인 그 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예로부터 소에다가 이른바 견성의 의미를 담았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깨우치는 것을 소에다가 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마치 불가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원래 도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소에다 비유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도의 도죠. 바로 도랄까 천지인 삼재 이치를 어찌해야 관통할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를 찾고 그죠? 소를 찾다가 마침내 소의 자취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인 것 같구나 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도를 발견하는 거죠. 도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도를 얻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얻었다라는 득우 개념으로 표현해서 얻어가지고 살지게 잘 키우는 거죠. 내 도를 자꾸 이제 그 넓혀서 대덕을 쌓는 거죠. 그게 모구의 과정이고 대덕을 쌓아서 이제 뭐 안 도망가겠구나 해서 소를 타고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나를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침내 돌아왔고 이제는 소는 없어도 된다. 소가 없어도 다시 말 뭐가 꼭 무슨 물체가 있어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이 충분히 커져가지고 충분히 도를 그저 나 스스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여전히 있죠. 그러다가 이마저도 다 깨우쳐가지고 자 속은 사람이건 다 잊었다. 우리가 그 안연히 도를 깨우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좌망이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좌망이라라고 하는 고대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좌망이라라는 말까지가 바로 이제 도가에서 쓰던 건데 나중에 그 송나라 때 격암선사인가요?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되면 이건 도가잖아요. 그죠? 그래 깨우쳐서 어쩔 건데 도가는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불교는 또 뭐예요? 또 불교 나가서 포교를 해야 되잖아요. 두루두루 도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입장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뭐예요? 깨우쳐가지고 도를 펴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펴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과감선사 이분이 거기다 두 개를 더 갖다 붙이죠. 그래서 반본환원이라 그래서 근본을 돌이켜서 그죠? 근본을 돌이켜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완전히 다 깨우치면 어떻게 된다? 괴나리 보침 하나 치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입전수수다. 그래서 저 세상 저작거리에 나아가 가지고 도를 지금 전파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도를 중시하는 절집에서는 대웅전 그 벽에다가 이 시무도 또는 뭐 10개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부도라고 해서 보통 그렸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공자란다. 석가모니 부처가 나와가지고 뭐 열반에 들 때까지 과정 요 두 가지가 대웅전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요거 아니면 그거다라는 거. 그래서 왜 소를 썼을까라고 하는 건 소가 갖고 있는 이 글자체 자체가 이미 또 그러했고 그 주역에서도 이미 그 소라는 그런 의미로 그 소의 의미를 도라는 요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황후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건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뭐 더 정리해야 될 내용은 많긴 하겠지만 일단 요 정도로 봐두고 유기는 집지용 황후지역이라 그랬네요. 자, 황소의 그 가죽으로서 그죠? 잡음이라 막지승설이라 그죠? 이기어 말하지 못하느니라. 말할 수가 없다. 뭐라고 달래도 이길 수가 없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내가 좋은 벼슬자리 준다고 저 구호의 임금이 아무리 꼬여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난 이제 세상에 안 나갈랍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뭐예요? 이제 소인배들이 점차 올라가는데 내가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누구들이에요? 그 도가의 무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여 오로 위정응이니 정응이 되니 수제상 위돈지 시나 그죠? 모름지기 서로가 어긋나서 숨는 때이기는 하지만은 이 중정으로 이가 중정으로서 순응오 오하고 그죠? 오에게 순응하고 오 또한 역시 중정으로서 친합어 이하니 이와 친하게 합하니 그 사귐이 자고라 스스로가 굳음이라 단단함이라. 황은 중색이요 그죠? 황은 가운데 색이고 손은 순물이요 혁은 견고지 물이라. 이오가 이 중정순도로 상려하여 하니 그 단단함이 여집게지 이 우형례라. 마치 그 잡음이 그 소의 가죽으로서 맨 것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 누구예요? 정자 같은 경우는 6, 5와 합쳐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아니 9, 5와 더블림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더부는 것이 그렇더라. 막지승설은 위기교지고 막지승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귐의 단단함이 불가승언예니 가히 이겨 말할 수가 없으니 제 돈지시라. 이것은 바로 은둔하는 때이라. 그러므로 아주 지극히 그죠? 지극하게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금난지교보다도 더 강한가요? 지금 얘기했는데 금난지교.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나갈 사람이 아닌데 그죠? 황후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가는 게 아닌데 일단 정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주자는 이 중순으로 자수하니 그죠? 그 가운데 그죠? 중순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니 인망능 해필 돈지치라. 사람들이 능히 풀어서 그죠? 은둔하는 뜻을 능히 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는 유기 자체가 이미 나 세상 안 나간다라는 뜻으로 얘기했죠. 이게 해석이 이렇게 정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점자 고수는 그저 점치는 자가 이것을 고수하는 것은 고수한다라고 할 때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그 해석상에 지금 이것도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삼산오시왈 보시면 뒤에서부터 두 번째 줄 삼산오시왈 유기는 거 대신지 위니 대신의 자리에 거처하니. 유기라고 하는 것은 대신의 자리, 원칙적으로 대신의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신에 정응이 되는 것이 되고 필요하면 임금이 나중에 발탁한다라는 것인데요. 위인데 임국가 책이요. 그죠? 국가를 맞는 그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지 부당돈 자이라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은둔할 수가 없는 자이라. 은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유기불언 돈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 해석상 이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운봉호시왈 뭐라고 하냐. 오는 오가 제상. 지금 유기의 요 대용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지금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단전에 표현하면 강당이 응이라. 저기 그죠? 573쪽에 강당위 응이라 이렇게 돼 있죠. 강이 저 위에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유기와 응함이라 라는 요거에 근거해서 지금 전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은둔한 때다 그럼 유기 같은 경우는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개별로 보면은 요 해석상은 좀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봉호씨는 그래서 오가 위에 있고 가운데 하고 또 이도 가운데 하면서 수운함으로 고결지 유. 그래서 단단하게 매이는 것이 요 황후의 혁지상이요. 그래서 혁지상이라 했고 막지승설이라고 하는 것은 탈이라고 표현했죠. 저기 주자니까 승탈은 이지 종 오자 고야라. 이가 그죠? 오를 따르는 기쁨이 그죠? 단단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요거는 해석상의 차이를 좀 두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돈꾀니까. 그 다음에 상활 지병황후는 고지하라. 그래서 지병황후라는 것은
그 뜻이 굳음이라 이렇게 단단함이라 라고 했으니까 서로 이렇다 하더라도 6이 같은 경우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나가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3은 개돈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그지 6위가 발탁되어서 천하를 조금은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집지용 황후 지역이니까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지병 황후는 고 지하라 했고, 정자가 상하 이 중순지 도로 상고결하니, 그죠? 서로가 단단히 매었으니 기심지, 그 마음과 뜻이 심견하여 매우 단단하여서 마치 집지우혁이라, 그죠? 소의 가죽으로서 잡는 것과 같으니라 했고, 93은 지금 나도 좀 숨고는 싶은데, 나도 좀 세상사 좀 버리고 좀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93은 밑으로 누구예요? 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죠. 어느 일정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냐? 양도 아니에요. 그죠? 다 음들입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개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매여 있는 그죠? 사람이라, 이런 의미에서 메인 돈이라 이렇게 했고, 그런데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유지를 하여 병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이걸 병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대 여기서 그래서 위태로우니, 그런데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병이 있어서 위태로우니, 이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나도 좀 이 직책 좀 떠나서 가고 싶은데, 그죠? 지금 이 집안 꼴을 보거나, 그 다음에 사회를 보거나, 내가라도 안 버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안 버텨주면 바로 음이 올잖아요. 그죠? 뭐가 돼요? 천지? 비색해집니다. 그죠? 비색한 세상이 되니까 골치 아파요. 떠나고 싶은데 마음에 병은 많아요. 유질이라 그랬습니다. 밝음이 상했죠? 질이니까, 그죠? 밝음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태로우니, 그래서 큰일은 못하고 뭐냐, 흉신첩에는 길하리라. 그래서 신과 첩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전부 다 첩보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첩들. 다시 말해서 요 지역을 다스리는 데는 길하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큰일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신첩 나오면 이제 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리학자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옛날에 남성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일은 못하고 자기 내부 단속 정도를 이게 잘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데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양치, 설음하고, 열음하고, 여름하고, 양의 뜻은 음을 기뻐하고, 삼여이 절비하니, 삼과 이가, 다시 말해서 양과 음이 매우 가까우니, 개호 이자야라, 밑으로 있는 그저 여기는 두 개의 음에게 매어 있는 것이라. 돈은 귀 속이 원이언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멀리 가는 것을 귀히 여기거늘 유소개로즉, 그죠? 그런데 개로 메인 바가 있다면 안능 속차 원냐리요, 어찌 능히 빨리 하고, 그죠? 또 멀리 할 수 있겠는가? 해어 돈의라, 바로 은둔하는데 해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위유질예라, 그래서 병이 있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유질이 되느니라. 돈이 불속하니, 은둔하는데 빠르리 하지 못하니 시위하라, 이로써 위태로움이 있느니라. 이제 밖에서는 자꾸 나를 이제 겁박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너 이쪽 빨리 합류 안 해? 난 못해. 왜? 내가 너희들하고 했다가 이마저도 지키고 있던 것마저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꾸 겁박을 하니까 이제 위태로움이라. 신첩은 소인 여자로 회은이 부지의하여 친애지즉 충기상하여 개연지 기상하리니, 거기까지. 소인과 여자는 은혜를 품고 의를 알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친애하면은
그 윗사람에게 충성을 하나니 바로 매어 있는 그 마음이 그죠? 매어서 사사로운 은혜를 사랑하는 것은 회소인 그죠? 소인과 여자를 품는 도이라 그죠? 계련 사은 사은으로서 매여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소인과 여자를 품는 도이라. 이 공자가 소인과 여자라고 해서 참 이거 골치 아픈데 양화편에 그랬었죠. 오직 여자와 소인은 뭐라고 하다 이 뭐라고 했죠? 난양예라 기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논어의 여러 말을 공자의 그 정명이라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여자는 역시 여자들 가운 우리가 있는 여성이라라고 하는 여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소인 여자죠. 소인이다 그러면 여긴 남자고 그죠? 남자의 그 군자로서의 군자가 돼야 되는데 소인이 되는 것이 되고 여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소인입니다. 이른바 그 부인이거나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뭐 군 부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소인을 여자라 표현했고 여기 그 구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첩 그랬습니다. 신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공서를 다스리는 남자는 신이 되는 거죠. 첩이다라고 할 때 첩은 바로 그 관공서의 여러 여자들이 봐야 될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첩 개념으로 해서 밑에 다스리는 그 사람을 관리인 남성과 여성 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영역을 다스리는 데는 길하다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도의라 했고 그러므로 이축 양신첩 그래서 이로써 신첩을 기른다면 듣기 심 그죠 그 마음을 얻으니 듣기 심하니 위 길야라 연이나 군자지 대소인은 군자가 소인을 대하는 것은 또한 이와 같지는 않느니라. 군자 소인 개념이 아닌데 삼여 이는 그죠 삼과 이는 비정이라 그죠 정이 또 아닌데 비정의연을 이 일비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상치는 서로 간에 친하니 비대 군자지 도라 이것은 바로 군자를 대하는 도가 또한 아니니라. 만약에 이 정적 발음으로써 한다면 수개니 그죠 그래서 비록 매이긴 하지만 수개나 부득이 유질이래라 그래서 얻어서 병유질함이 그죠 되지는 않느니라 메인 바이니 비록 발음으로써 하면은 병이 되지는 않으니라. 촉선주지 불인 기삼인이 시해라. 이 저기 성리학자들이 누구예요? 저기 그 총나라를 높인 얘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찌어찌해서 삼국지 연의가 나오게 되는 과정도 바로 누구냐면 성리학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통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핏줄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총나라를 자꾸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 삼국지 연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분위기 속에서 송나라 남송 말기 명나라 초기잖아요. 그래서 그 삼국지 연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직 영웅은 누구다? 유비밖에 없습니다. 조조는 천하의 간신배로 알려진 것은 오직 우리나라 뿐이라 그랬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조를 훨씬 더 높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연의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성리학의 절대적 영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매번 거듭거듭 나오는데요. 총나라의 선주 유비가 되는 거죠. 유비가 차마 그 삼인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니 수위나 그런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그 허물이 없는 것이 되느니라. 거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자가 묻기를 홍문 이천이 말한 개연지 사은은 그죠? 이 회소인 여자지 도야라 이로써 그러므로 이 축 양 신첩즉 듣기 심히 길려라 하니 바로 소인 여자는 그 공자가신 말씀이죠. 소인과 여자는 근지즉 뭐예요? 불손하고 가까이 해주면은 뭐하고 그죠? 겸손하지 못하고 원지즉 멀리하면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공자가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니
약전이 사은 회지 미필 분류 회린 하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로지 사은으로서 품으면은 그죠? 끝내는 사음으로서 품으면은 반드시 회린이 있지 않고 회린하지 아니함이 없고 사은으로서만 품는다면 회린하지 아니함이 없고 이 효는 없는데 그런데 이 효는 이로써 길하다라고 했으니 어째서입니까? 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주자왈 이효는 불가 대사라 그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 흉신첩이라 그저 신첩만을 기를 뿐이니 어하이 유의 회지는 그저 그 임금 아래에 있으면서 이로써 품는 것은 미유 실정이니 그저 그 발음을 잃는 것은 아니니 다만 공소의 회지자 실기정이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로써 그 품는 자, 그 발음을 잃을까를 두려워하심이라 그러는데 역시 해석이 애초부터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신첩에 대한 것들을 그냥 그야말로 나 개인 집안에 그냥 첩부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간해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 지역을 제대로만 잘 다스린다면 길하다 바로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아래에 있는 합이 이음, 아래에 있는 두 음과 가까워서 마땅히 가까우니 당 돈이 유소계지 상하여 그래서 마땅히 피해야 하는데 메인 바가 있는 상이니 그래서 유지리 위지 도야라 병이 있어서 위태로운 도이라 그러나 이 흉신첩 즉 길이라 그래서 흉신첩을 기른다면 길하니라. 개 군자지 소인에 군자가 소인에 대해서 유신첩 즉 바로 신첩이라면 불필기 현이 가축이니라. 반드시 그 어질지 아니하더라도 가히 기를 뿐이니라. 그러므로 점괘가 이와 같으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것들은 넘어가세요. 여기서 신첩이라 나온 그 내용이 저기서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개장시왈 나온 내용 있죠. 신첩이라 빼먹어서 쓴 말이에요. 그죠? 간꾀가 바로 뭐냐면 공자가 설계전에서 혼시라 그랬죠. 내시. 그래서 여기서 그 혼시이기 때문에 신첩에 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러니까 신첩이라라고 하는 표현도 어쨌든 구삼이 제후기 때문에 표현한 내용 그 다음에 상활 개돈지 여는 유지를 하여 비하여 흉신첩 길은 불가대사야라 이렇게 공자가 딱 못 박아놨죠. 그러니까 개돈의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근심이고 근심 비자고 그 다음에 흉신첩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때가 때인지라 그저 대사라고 하는 거 대사는 가해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돈이 유개로면 그저 은둔하려고 하는데 개로 그저 메인바가 있으면 필리 곤비는 그저 반드시 이로써 곤하고 그저 근심이 되는 것으로서 치구라 그저 치위라 위태로움에 이르니라. 기유질은 그 병이 있는 것은 이에 그래서 근심이니 역 부족이니라 대개가 힘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차이 일 내지 심으로 그래서 이에 그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양신첩 즉 신첩을 기른다면 길하거니와 그 가히 대사를 당하랴 이렇게 했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